예,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과 종전선언이 상당히 우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한테 기대감을 주는 당국자들의 그 멘트들이 있어 왔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내무차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대선 후보들의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마치 뭐 미국 측이 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해준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나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을 달고 한다라는데 그게 뭐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어쨌든 미국을 꼬드겨 가지고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그 말 자체만이라도 찬성해주면 그걸 들고 내년 2월 달에 베이징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을 혹시 상실하거나 또 정권이 이재명으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말뚝박이를 해서 이제 이후에 정권들이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미국 측의 입장을 갖다가 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한국 언론에 흘린 기사라 보고요. 미국이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던진 안에 찬성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그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가 깨진 데는 일본이 무슨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에 가서 깨진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문이 주도하는 친중 전략에 말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차마 이 종전선언을 반대해서 깼다라고는 하지 못한 채 엉뚱한 핑계를 잡고 이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럼 우리라도 해서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 설명하겠다니 미국이 의견에 나오지 말고 그냥 혼자 가서 정리해서 끝내겠다라고 한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은 퇴임하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지만은 왜 여기에 몰두하는가?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봤을 때 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 나중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다 오르라고요.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기 체면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동아일보 그는 아마 지금 그 우리의 좀 희망을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흘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미국은 뭐 어느 정도 하니까 정전 협정을 유지하면서 지금 종전선언하는 건 뭐 좋다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종전선언을 가지고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냐. 북한은 지금 종전선언은 일정 그러니까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의 시발점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의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북한이 반발했을 경우 저는 북한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북한 입장이 실질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면서 뭔가 지금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가야만 아마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종전선언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이 정전협정 당사자 중에 하나인 중국의 태도인데 중국과 관련 문제에서 중국을 지금 이 종전선언에 끼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립이 갈등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화상 정상회담을 했지만 끝나자마자 논의가 내년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을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뭔가 이 종전협정의 그 무대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안 자체는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후보들이 중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종전 이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전 협정이 상당히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이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아 나갈 수도 있다는 좀 유연한 사고방식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두 분 이야기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번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인데 미국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현 정권 교체기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를 상황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현 임기 중에 가장 중점 사업으로 했는 것이든 밀어붙이는 그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로 조율을 해야 될지 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미국의 복잡한 계산이 있는 데다가 북한이 지금 분단 이후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 내부 국내에 북한 그쪽에서 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민을 평양을 대상으로 해놓은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상황은 남북 이 문제를 갖고서 정당화시켜서 현재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종전되는 상황에 두고 성과 없이 종전을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오늘 이야기지만 현 정부는 이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 내부의 문제가 별도로 또 있단 말입니다. 그쪽은 그것을 감안해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최소 50% 아니면은 60, 70% 이상이라도 들어줘야만이 북한이 움직일 건데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그리고 국민을 지금 악화되어 있는 국민 여론 정서를 감안해서 이 설득을 시키면서 북한의 어떤 그 기대 수준만큼 이거를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종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재자적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야.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금 모양이 오버랩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정전 상태 유지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 아마 이게 이 유엔군 문제라든지 일본에서도 지금 이 종전선언이 되면 일반 후방 기지가 무력화되는 이런 차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종전선언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건 제가 전에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북협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서로 모색하는, 북한이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무엇은 이 미국이 좀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남북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언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비전들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강화하고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미중 균형 외교 이런 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전을 깨야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다 겪었지만 이 남북 관계 또한 국제 정세가 흐름과 따로 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에서 외교 보이콧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걸 갖다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깝깝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북한의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07년도의 그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삼청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 북한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하면 개방하면 도와주겠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지켜볼게. 너 하는 거 한번 해봐라. 하면 도와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뭔가 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과는 조금 좀 동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벌써 십몇 년 전의 버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적극적이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 미국 상원의원 만났을 때 카스트라 테프타 물리학 그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유를 마치 그거인 양 이렇게 단정하는 태도. 저는 그런 식의 역사인식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야 될 대통령이 역사의 한 단면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의 역사인식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뭐 카스트라 테프타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그 한국 병합에 촉매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그 일단 그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진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역사인식이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이렇게 초반 판세가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각 당이 선대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주목되고 이제 드디어 각 당 후보들이 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꾸려나갈지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 국민들 앞에 내놓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11월 자담회 이것으로 끝나고 12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